미니 JCW 컨트리맨입니다.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의 이 디자인이 약간의 각짐, 그러면서도 동글동글한 미니의 이미지는 가장 잘 담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범퍼의 인테이크라든가 냉각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일반 차량하고는 차별화가 되죠. 그러면서도 디자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니크하면서 스포티한 느낌들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뿐만 아니고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는 차량이죠. 키 언락을 해보면 LED로 구성된 각종 등화류들이 밝게 빛나고요. 앞뒤 도어 손잡이에도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미니 엠블럼이 또렷한 퍼들램프도 진한 편입니다. 실내등은 LED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는 않고요. 위쪽보다는 아래쪽, 특히 풋램프 쪽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도어를 열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래쪽에 진한 편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요. 또 퍼들램프가 정말 밝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뒤쪽에서 인지하기엔 좋습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 그리고 앞쪽 손잡이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크러쉬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싶은 바람이 있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인데요. 이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과 상하향의 변동폭이 크면서도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초점이 참 또렷하네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별도의 LED 방향지시 등이 없고 펜더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는 것 없고 다시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강원의 폭도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강원의 폭과 직진성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306마력, 토크는 45.9kgm/m입니다. 8단 자동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고 4륜구동이죠. 차량 크기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앞뒤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담고 있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0, 19고요. 현재 이 차량에는 윈도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브레이크는 4피스톤이라서 담력이 강한 편이죠. 휠 아치 부분하고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기는 한데요. 재질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도시명 SUV, SAV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SUV의 느낌들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펜더 측면에 이렇게 장식 같은 것들도 JCW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의 시야를 조금 더 폭 넓게 좀 시원시원하게 개방감 같은 것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A필러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입체감도 좋고 차량을 조금 더 단단하고 커 보이게 하는데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같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나 아니면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는데 일반 고무 몰딩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루프렉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주유구 커버 큼직하고요. 푸시 타입이고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죠. 앞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라인도 어색함이 없고요. 유리가 앞유리 뒷유리의 그 높이는 일정한데 C필러 쪽으로 약간 좀 낮아지거든요. 이런 포인트도 뒤에서 봤을 때에 조금 더 안정감 있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좋고요. 개성 있는 테일라이트는 미니의 상징이기도 하죠. 뒤에서 봤을 때의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위쪽으로도 약간 좁아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딱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뒤에서 봤을 때 SUV 느낌도 들면서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디퓨저 디자인도 공격적인 편이고 듀얼 타입으로 직관형 머플러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이 머플러 직경 자체가 크죠.
레터링은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강인해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끌어올리는데 유효한 것 같습니다. 존 쿠퍼 웍스의 이 엠블럼도 참 매력적이고요. 미니 엠블럼도 블랙입니다. 뒤에가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 자체의 여유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래쪽의 공간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깊이도 있고요. 측면에도 이렇게 파여 있어서 조금 더 공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LED로 양쪽에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끈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러기지 스크린은 위쪽에 이렇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면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물망 같은 거 안쪽에 공간도 사용하면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수동 손잡이도 양쪽 다 고려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비상 삼각대는 여기에 꽉 끼워져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죠. 미니 스마트 키는 볼 때마다 참 아기자기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기능 면에서, 디자인 면에서 아쉬움이 전혀 없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는 이렇게 버튼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를 감안해 보면 꽤나 두툼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이 동급에서는 조금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요런 이 포인트 같은 것들이 참 좋고요. 그리고 재질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끌어올려 주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앞뒤에 각각 선쉐이드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뒤쪽은 제가 지금 닫아놨고요. 앞쪽만 열어둔 상태입니다. 개방감은 앞뒤 모두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도어 디자인은 기존부터 꾸준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조금 더 스페셜한 모델임을 알 수 있고요. 도어 안에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잡이하고 같이 락 언락 버튼이 움직여 줍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매폭의 크기나 각도 모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플레이트 상단에는 JCW의 엠블럼 선명하고요. 시트가 단순한 듯 싶은데 생각보다 예전에는 시트가 참 편하진 않았어요. 편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미니 타보면 시트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이 재질에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트 형상, 날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고요. 수동이지만 안장의 길이 조절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 4A 타입 잘 갖춰 놓고 있고요. 센터 터널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불편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공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페달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좀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노출되어 있는 거는 이 차만의 어떤 문제인가요? 요거는 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은 여기에 버튼으로 숨어 있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조명은 로터리 타입 스위치,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면서 실내의 조명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이면서 스포티한 느낌 잘 살려주고 있죠. 시동은 토글 타입인데요, 정말 독특하죠. 초기 시동 시에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은 조금 괄괄한 느낌이 듭니다. 힘이 느껴지죠, 시동만 걸어도. 클러스터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 저는 이 아날로그 타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게이지였으면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향 지시등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메뉴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인성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운전석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리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정보는 시인성이 이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컴바이너 타입의 HUD는
또렷하고요. 안쪽에 메뉴 구성이라든가 보여지는 정보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리 반사식을 더 선호하긴 하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요런 이 패들 시프트에도 동글동글한 미니의 컨셉을 잘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아래쪽에 JCW 레터링이 돼 있고요. 엠블럼 예쁜 것 같아요. 센터 스피커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하만 카톤인데요. 사운드 시스템이 차량의 등급을 감안해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8인치로 기억을 하고요. 크기라든가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 참 좋고, 안쪽에 인터페이스도 미니스럽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미니미니한 이런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BMW에 익숙하신 분들이면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예전에 비해서 인터페이스도 많이 좋아졌고, T팩이라든가 길찾기 기능도 보완이 상당 부분 됐죠.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반응을 해주고, 이 해상도 자체, 화질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전통적으로 이 레버를 돌려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용하기에 좀 편리했고요. 좀 직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공조장치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토 모드 선택할 수 있고, 다이얼 돌려서 바람의 세기, 온도 이런 거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타입으로 이 물리키가 쭉 있는데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은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글 타입 스위치들이 밑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오토 스타된 거 온오프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자세제 장치 같은 것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해보면 여기 표시가 되는데요. 스포츠, 미드, 그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A 타입 단자, 입력 단자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가 좀 독특하죠. 수납이 컵홀더 앞쪽으로 조금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쪽엔 없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기어 노브는 버튼을 누르게 돼 있고, 드라이브 모드, 수동 모드랑 스포츠 모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 조절이 됩니다. 그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도 예쁘고요. P는 버튼 타입이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 있고, 아이드라이브는 미니에 와서도 그 편리함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딸깍딸깍딸깍 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에서 됩니다. 완전히 들어 올려보면 이 아래 공간 사용할 수가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놓고 있네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푹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고급지게 떨어지네요. 안쪽의 공간은 많이 넓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천장 내장재의 재질도 괜찮고요. 선바이저는 크게 적당한데 거울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커버랑 조명이랑 연동된 점은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SOS 콜 포함되어 있고, 썬루프는 인슬라이딩 아니고 아웃슬라이딩 방식입니다. 파노라마 타입이고요. 이너 커튼은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LED고 여기도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거 스위치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거울은 이 주변 테두리도 좀 두툼하고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적당한 시야 같습니다. 시야가 이렇게 많이 넓다라고 볼 수는 없죠. 2열입니다. 도어 개폐각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이 스웨이드 재질 다시 보더라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포티한 감성 포인트로도 좋고,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히 내려갑니다. 도어 안쪽에 이 레버는 앞쪽하고 같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 웹포켓이 굉장히 깊숙하고 큼직합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역시 JCW 엠블럼 추가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이 보시면 밑으로 약간 낮게 되어 있어서 발 공간 너무 좋고요.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에어벤트 있는 저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성인 남성 3분이 앉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2명이 앉았을 때는 여유가 좋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딩하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데, 제가 지금 운전석 뒤쪽은 가장 뒤로 밀고 이렇게요.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등받이를 제일 뒤로 눕혀놨고 각도가 그렇게 많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가장 앞으로 슬라이딩 해놓고 등받이를 좀 세워봤는데 요 정도, 요 정도
조절 폭을 가지고 있고요. ISO 픽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도 동글동글한데 조금만 더 폭신했으면 좋겠어요. 크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폭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노끈을 잡아당겨서 하면 되고요. 암레스트 잡아당겨 보면 이런 데도 미니가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일단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가 컵홀더는 사용할 때만 눌러서 이렇게 펼치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요거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텐션도 조금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들 크게 발생하거나 거슬리진 않았고요. 이 뒤쪽 선실드도 지금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누르면 이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의 개방감이 상당한 편이죠. 승하차도 크게 불편함은 없고 에어벤트도 동글동글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런 데도 디자인 포인트 같은 거를 줬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예전부터 유지해오는 미니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AV에는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형 같다라는 느낌, 불편한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다 보니까 차량 크기는 작지만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이 3스포크 타입인데요. 잘 어울리죠? 주행을 할 때 일단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운전에 그렇게 익숙한 분이 아니시더라도 초보 운전이나 여성 운전자분들도 부담 없이 도심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사실 스트로크도 약간 짧고 순정, 그러니까 기본형 컨트리맨에 비해서 차고도 낮고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약간 튀거나 좀 단단한 느낌이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노멀 모드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것도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도 너무 그렇게 박력이 많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배기음이 중정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소음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0.4km고요. 도심에서는 9.7,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2.7km 인증을 받았습니다.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평균 연비는 약 8.9km 정도가 나왔는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10km가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 왕복을 했을 때의 연비라 가장 안 좋은 연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구간에서였긴 했습니다만은 6km 후반에서 7km 초반 스포츠 모드로 놓고 정말 원 없이 달렸을 때 도심에서 조금 빡빡하게 운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7km 후반에서 8km 초반 정도까지는 크게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오토 스탑앤고가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이 충격이나 소음 같은 것들도 제법 제어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JCW가 튜닝을 한 스포츠향 차량 SAV라고 해서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로 분류가 되는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좀 부담스럽거나 스포티한 감성이 너무 업돼가지고 약간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는데요. 차량 크기에 비해서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좋고 특히나 A필러가 약간 서 있으면서 이렇게 좀 멀리 윈드실드가 앞유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막상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A필러가 약간 서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도 두툼하지만 안쪽에서 봐도 좀 두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야가 처음에는 조금 가리는 듯한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미러가 동글동글하거든요. 차 뭐 이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근데 디자인에 비해서는 광각 처리도 끝부분에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볼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량에 앉아서 느껴지는 시야가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실내에서 보이는 룸밀러 같은 경우도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게 사실 그렇게 시야가 좋아 보이는 크기나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앞쪽에서 눈에 들어오는 운전 시야, 여기서 살짝 봤을 때 미러에서 보여지는 이 뒤쪽 상황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는 밟아보면 꽂히는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꽂힌다고 해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막 끄떡끄떡 하거나 이 브레이크 밟을 때의 페달링이 좀 뻑뻑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부드럽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담력이 운전자한테 다가오는데
4피스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좀 달리시는 분들도 크게 브레이크 계통은 손을 안 봐도 될 정도는 됩니다. HUD도 달려있죠. 컨바이너 타입이라고 해서 숨어있다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인데 유리면에 반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 가격이, 부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HUD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요. 특히 이 차는 차량 가격대가 좀 나가잖아요. 6천만 원대 중반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리맨 정도에서는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이 컨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유리 반사식의 HUD였으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기도 차량의 등급 같은 거 감안해 보면은 잘 어울리고요.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했을 때에 간략하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크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아쉬움은 없었고요. 과속 방지턱 넘어보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데요. 부드럽고 유연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스트로크가 좀 짧다라는 느낌, 그리고 잔진동을 잘 잡아주는, 이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은 좋은데 약간의 하드함은 살아있죠. 이 차의 진가는 드라이브 모드 3개 있거든요. 스포츠, 미드, 에코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와인딩에서 이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의 이 재미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차를 셋업을 할 수 있는 건지, BMW 미니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JCW가 운전의 재미만큼은 끝까지 올려서 이 차량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거를 준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코너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의 반응도 참 찰지고 재미있는데요. 앞뒤에 이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휠베이스 짧은 차량들에서 느껴지는 재미는 일반적인 세단에서 평균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량들에서는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미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안전하면서도 재미있게 차량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이 돋보입니다. 100km는 미드 일반 모드에서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7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엔진의 출력이 넉넉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소음하고 진동은 이 차 그렇게 조용한 편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단계마다의 거리 유지, 간격 유지하는 그 정도가 참 정확하게 유지를 잘 해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까지 S 모드로 놓고 킥다운을 해보면 이때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한 4,000에서 5,500, 6,000까지 올라가는 요 구간대가 정말 재미있고요. 아마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요 구간대에 박력 있게 달려나가는 미니 컨트리맨, JCW 컨트리맨을 한번 타보시면 이 매력에 안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 댐핑이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차감하고는 거리감이 조금 있고요. 이 차의 외모만 보고 그냥 예뻐서 사신 분들한테는 다소 허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만족감 가져갈 수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탄탄한 거는 좋은데요, 고음 영역이 조금 무딘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밤에 이 터널을 주행을 해보면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데요,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고 일반 유리고, 유리 자체도 많이 두껍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비교적 실링은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것들,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은 잘 대응을 해주는데요. 글쎄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용하고 이 정숙한 그런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 그런 차량을 선호하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차량은 아니죠.
차량 크기나 무게를 감안했을 때 차고 넘치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300마력이 넘고요. 토크도 45를 넘어서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여유 같은 것들은 아주 든든하게 다가오고요. 실시의 강성도 높은 편이고, 특히 JCW에서 튜닝을 한 이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것들은 운전자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자꾸 가속 페달에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끔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펀드라이빙을 아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차량인데요. 조금 운전 컨트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팅이 너무 좀 하드코어한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제가 힘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불안하거나 뭔가 좀 덜 안전 관련해서 뭔가 덜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세팅 자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운전 스킬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차에 좀 익숙해지셔야지 진가를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흔들림 같은 것들이 살짝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하고 감속할 때요. 안에서 RPM을 높였을 때 3단, 4단, 5단 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RPM은 4,000에서 5,000 사이 요 구간대가 제일 좀 박진감 넘쳤던 것 같고요. 조금 연습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일단 이 차에 익숙해지시면 정말 재미있는 펀드라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니 JCW에 튠이 되어 있는 차량들을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가 12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RPM도 그렇게 높게 쓰지 않고요. 80에서 100 정도 에코모드로 놓고 발끝 신공까지 발휘를 해서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을 때는 14.8에서 15.1, 14 후반에서 15km 초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해줬는데요. 조금 달리면은 뭐 답은 없죠. 두 자리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연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연비에 신경 써서 그냥 평범하게 주행을 했을 때에는 14에서 15 정도의 연비도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승 동안의 평균 연비는 9.7km, 9.7km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 급출발, 그다음에 풀브레이킹 테스트, 뭐 고속 와인딩,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주행 조건을 감안을 해보면 요 정도면은 괜찮은 연비다, 달리는 차량치고는 괜찮은 연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가 과거에 이렇게 아날로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게이지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디지털 버전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합니다. 가운데에 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아기자기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8인치가 넘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도 보기에 그렇게 많이 작거나 답답한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는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인터페이스 많이 좋아졌어요. 티팩 기능이라든가 검색 기능 같은 것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의 반응이 좀 거친 느낌, 빠릿빠릿한 반응이 참 만족스러웠는데요. 또 반면에 감속을 했을 때의 엔진 브레이크 이렇게 걸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이 세팅을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가속도 가속이지만 감속할 때 엔진 브레이크 걸어주는 이런 느낌들도 참 좋았습니다. 몰포 모델이라서 저같이 그렇게 막 운전 스킬이 뛰어나지 않은 일반인 분들도 와인딩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재미 같은 것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그립을 잘 확보해 주니까 스티어가 발생을 하더라도 차가 또 잘 잡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전장비 끄고서는 트랙션 컨트롤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가져갔을 때에도 차량 제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를 즐기시는 분들의 어떤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린 모드, 에코 모드죠. 그린 모드에서는 제법 또 조용합니다. 그리고 연비도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연비 유지도 괜찮았어요. 그린 모드는 글쎄요, 이거 JCW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담감이 없습니다. 도심에서도 그랬지만 뭐 달릴 때도 고속도로에서도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교외 구간 한적한데 달리실 때도 제법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가 글쎄요, 좀 미니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크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나뉘거든요. 근데 컨트리맨, 클럽맨도 좀 낮긴 한데 컨트리맨은 아주 그 폭 넓게 사랑받는 차량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차를 선택하시더라도 공간이나 차량 활용에 있어서 뭐 포기해야 되는 부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컨트리맨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JCW가 또 만져줬잖아요. 재미까지 더한 차량이죠. 네, 이상 미니 JCW 올4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